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클러스터링, 데이터 그룹화의 비결이라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그룹,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건 뭐랄까, 라벨 없이 비슷한 그림끼리 묶는 미술관 큐레이터에 비유하던데요. 데이터 스스로 비슷한 것끼리 뭉치게 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클러스터링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의 특징, 특히 이제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이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유사성이라는 건 보통 데이터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나 이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클러스터링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나누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구조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그룹을 찾아내면 맞춤형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세울 수 있겠죠. 또 다른 데이터랑 확연히 다른 이상치 있잖아요. 그런 걸 탐지해서 시스템 오류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금융사기 패턴 같은 거 그런 걸 발견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서 자료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바로 K평균 군집화, 그러니까 이 K-민스 클러스터링인데요. 이름에서도 약간 느낌이 오듯이 데이터를 미리 정한 K개, 이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모여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는 K개의 중심점 중에서 자기랑 가장 가까운 곳에 일단 소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인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가 다시 새로운 중심점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까 그 자료에 나온 마을 나누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6명의 주민 위치 데이터가 있을 때 K는 2, 그러니까 2개의 마을로 나눈다고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임의의 2점, 2,5랑 7,4 같은 점을 초기 중심점으로 딱 잡고요. 각 주민이 이 두 점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예를 들어 A, B 주민이 한 그룹이 되고 두 번째 그룹은 C, D, E, F 주민이 되는 식으로 일단 나눠요. 그 다음엔 각 그룹에 속한 주민들의 위치 평균을 내서 새로운 중심점을 찾는 거죠. 첫 그룹은 1.5, 3.5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을 그룹 구성원에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데이터들이 안정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죠. K평균 방식이 이렇게 직관적이고 계산도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최적의 그룹 개수 K값을 사용자가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실제 데이터의 몇 개의 그룹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이걸 미리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둘째는 어떤 점을 초기 중심점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최종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번 실행해 보거나 아니면 초기 중심점을 좀 더 영리하게 선택하는 방법들을 쓰기도 하죠. 그렇군요. 또 다른 점은 없나요? 셋째는 K평균은 기본적으로 각 그룹이 공처럼 좀 둥근 형태, 구형일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길쭉하거나 도넛 모형처럼 좀 복잡한 형태의 실제 데이터 그룹은 잘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이상치, 그러니까 바른 데이터들이랑 확 동떨어진 값이 있으면요. 이게 중심점 개선에 영향을 줘서 클러스터 모양이 좀 왜곡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상황에 맞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선택하거나 결과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네요. 정리해보면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정답 없는 데이터 속에서 유사성을 기반으로 숨겨진 그룹과 구조를 발견하는 강력한 비지도 학습 기법이군요. 특히 K평균은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K값 설정 문제, 또 초기 중심점 민감성, 구형 클러스터 가정, 이상치 영향 같은 이런 고려해야 할 특징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상품 추천이나 맞춤형 뉴스피드 같은 서비스들 뒤에도
이런 클러스터링 기술이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이나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알고리즘이나 설정값, 예를 들면 K값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보도록 유도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는 것이 과연 가장 타당한 분류일까? 아니면 가장 유용한 분류일까? 이 질문은 데이터를 다룰 때 계속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좀 성찰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오늘 클러스터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데이터를 한번 어떤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